수진은 오랜만에 지혜의 집에 놀러 갔다. 그날은 수진의 남편이 출장을 간 날이었다. 결혼 생활 동안 얼굴 보기 힘들었던 지혜를 만나러 간 것이었다. 그들은 수다를 떨며 술을 마시다 보니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집에 가기 위해 수진이 일어섰더니 지혜가 여기서 자고 가라고 했다. 집에 가야 아무도 없을 텐데 심심하지 않겠냐며 내일 시원한 해장국 먹고 가라는 것이었다. 수진 역시 집에 홀로 있기가 싫어서 그러마했다. 그때 마침 지혜의 남편 민우가 들어왔다. 그 역시 술에 잔뜩 취해 갈지자 걸음을 걸었다. 수진이 인사를 하자 어렴풋이 바라본 민우가 따라서 인사를 했다. 민우의 눈이 풀려 있었다. 거의 인사불성인 것 같았다. 지혜의 부축을 받은 민우가 손과 발을 씻고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다. 지혜도 하품을 하면서 그만 자야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수지는 지혜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려고 애쓰고 있었다. 술기운에 몸이 무거웠지만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얕은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 의식은 분명했었다. 그런데 몸이 의지대로 움직이질 않았다. 오만 가지 상념에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 잠은 깊이 오질 않았다. 오랜만에 술을 마신 탓에 가끔씩 머리가 휑휑 흔들려 어지러웠다. 수지는 불 꺼진 작은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술기운에 어지러운 머리는 가라앉지 않았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지혜의 코 고는 소리에 괜히 마음이 불편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려왔다. 밖에서는 민우가 화장실을 가려는지 휘청거리며 걷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화장실 스위치가 켜지고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손 씻는 소리가 나더니 곧이어 화장실 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민우는 그때까지도 한창 취중에 있었는지 안방을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렸다. 한참 동안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는 민우의 모습이 그려졌다. 저러다가 곧 안방을 찾아 들어가겠지 생각한 수지는 다시 비몽사몽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 문이 스르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다. 수지는 화들짝 놀래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방에 들어온 민우가 더듬거리며 침대를 찾는 것 같았다. 민우는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인 줄 착각한 모양이었다. 수지는 얼어붙었다. 민우가 삐걱거리는 침대에 몸을 눕히고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왔다. 그의 거친 숨결이 수진의 목덜미에 닿았을 때 수지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과 함께 알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민우의 한쪽 손이 수진의 가슴 위로 올라왔다. 수진은 침조차 삼킬 수가 없었다. 너무 긴장되면서도 뭔가 야릇한 느낌이 있었다. 민우는 잠꼬대를 뭐라고 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더니 민우가 수진의 아랫도리로 손을 쓱 넣는 것 아닌가. 자지러질 듯 움찔한 수진은 그래도 소리치지 못했다. 마음은 소리를 치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알 수 없는 야릇한 감정이 들면서 수진의 몸이 반응을 했다. 자신이 부도덕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이 들었다. 하지만 민우의 손길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수진의 온몸을 탐색했고 서서히 민우의 입술이 수진의 목덜미를 찾아 미끄러지고 있었다. 수진의 몸은 이미 반응을 하고 있었다. 포근하면서도 아득한 느낌이었다. 수진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혹시 민우가 술 기운을 빌어 일부러 자신을 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순간이 아니었다. 반응하는 몸은 이미 달아올라 있었다. 그건 본능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날 침묵 속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출근 준비를 했다. 수지는 민우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목덜미에 닿았던 그의 거친 숨결은 너무나 생생했다. 민우의 묵직한 것이 수진의 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느낌은 잊을 수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수치스럽고 또 경멸스럽기까지 했다. 한순간에 불장난에 빠진 자신의 몸뚱아리가 원망스러웠다. 며칠 후 수지는 민우에게서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어젯밤 일 미안합니다. 죄책감이 가득 담긴 짧은 문자에 수진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수지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다.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꼭 할 말이 있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수지는 민우를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는 번화가에 있는 한적한 카페였다. 어색함과 미안함과 쑥스러움이 뒤섞인 침묵 속에서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제가 너무 취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민우의 모습에 수지는 오히려 마음이 흔들렸다. 수진 역시 거절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의 일단을 피력했다. 어쩌면 수진이 민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외로움을 느꼈다. 어색했던 첫 만남은 어느새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끝이 났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비밀스럽게 시작되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걷잡을 수 없이 잦아졌다. 한시라도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리워졌다. 처음에는 미안함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내 서로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감정에 빠져들었다. 수지는 민우의 다정함과 섬세함에 빠져들었다. 자신의 남편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와 이해를 민우에게서 느꼈다. 민우 또한 수진의 밝고 순수한 웃음에 매료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배우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해야 했지만 때로는 그런 긴장감마저도 그들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곳에서 몰래 만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고개사와 같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는 순간 세상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순간이 아주 영원할 것만 같았다. 아니, 그러기를 바랐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죄책감은 점점 희미해졌다. 죄 대신 남은 건 은밀한 쾌락이었다. 사람들 몰래, 친구 몰래, 가장 믿었던 관계를 무너뜨리는 위험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민우는 수진과의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야근, 출장, 동창회 등 핑계는 끝이 없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고 거짓말에 거짓말이 붙었다.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던 지혜도 민우의 달라진 모습에 점차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주말에도 늦게 귀가하고 집안에서도 핸드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는 민우의 행동은 수상하기 짝이 없었다. 지혜는 민우의 핸드폰을 몰래 보려 했지만 민우는 잠금 장치를 해두었다. 수진 또한 남편의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평소와 달리 잦은 외출에 남편은 요즘 무슨 일 있어? 라고 묻곤 했다. 수진은 불안했지만 민우를 향한 마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위태로운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과 같았다. 모래성인 줄 알면서도 오늘은 결코 사라지질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지혜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민우에게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옷깃에 묻은 긴 머리카락, 그리고
거짓말 뒤에 숨겨진 어색한 표정까지. 지혜는 모든 것을 눈치챘지만 차마 민우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편 수지는 민우에게 연락이 오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민우는 지혜의 의심이 깊어지자 수진과의 연락을 잠시 끊기로 결정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요. 지혜가 의심하고 있어요. 민우의 문자에 수지는 절망했다.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수지는 민우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쳤다. 그들의 사랑은 잠시 멈췄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다. 지혜는 민우의 외도를 확신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민우가 자주 가는 카페,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행동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지혜는 민우가 수진과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민우와 수진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지혜는 충격에 휩싸였다. 며칠 뒤 건네받은 봉투 안 사진 속 장면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호텔 로비에서 민우와 수진이 웃으며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 뒷목이 당기고 숨이 막혔다. 온몸이 덜덜 떨렸다. 수진 너였어?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특히 그 상대가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진이라는 사실에 지혜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지혜는 그들을 당장이라도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복수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두 사람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지혜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다. 핏발선 눈, 일그러진 입술. 배신의 상처는 분노로 끌어올라갔다. 그 순간 지혜는 다짐했다. 저 둘을 반드시 무너뜨리리라. 며칠 뒤 지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수진을 불러냈다. 요즘 민우가 좀 이상해.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고 혹시 너는 뭐 알고 있는 게 있니? 수진은 잔을 들던 손을 떨며 간신히 미소 지었다. 아, 그래. 나는 모르지.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지혜는 속으로 비웃었다. 연기를 참 서툴게도 하네. 겉으론 웃었지만 속에선 차가운 계획이 돌처럼 굳어졌다. 지혜는 은밀히 불륜의 흔적을 흘렸다. 수진의 회사, 그녀의 가족, 그리고 민우의 직장 동료들에게.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두 사람의 발밑에서 조용히 기반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결혼기념일이었다. 지혜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민우와 수지는 잔뜩 긴장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고 있었다. 여러분,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우리 결혼 생활의 추억을 담은 기록이죠. 지혜가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이 켜졌다. 처음엔 웨딩드레스 입은 지혜와 민우의 모습이 흘러나왔다. 그러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다. 호텔방에 들어서는 민우와 수진, 서로의 몸을 감싸 안는 모습. 민우의 웃음, 수진의 떨리는 손길이 그대로 재생됐다. 순간 파티장은 얼어붙었다. 잔을 들던 손이 멈추고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멎었다. 이게 뭐야? 민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수지는 온몸이 떨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지혜는 미소 지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잔혹할 만큼 차가운 미소였다. 축하해. 오늘 이 자리는 너희 둘의 무덤이야.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면을 꺼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손님들의 시선은 얼어붙은 그와 수진을 향해 꽂혀 있었다. 숨막히는 정적, 그리고 누군가의 날선 속삭임. 저 여자가 지혜 씨 친구 아니야? 남편이랑 저런 관계를? 수진은 얼굴을 가리고 울먹였다.
지혜야, 그게 오해야 내가. 하지만 지혜는 단칼처럼 그녀의 말을 끊었다. 변명하지 마. 내가 내 집에서, 내 눈앞에서 내 남편을 탐했어. 나는 너를 믿었는데. 민우는 손을 내저으며 다급히 말했다. 지혜, 제발 한순간의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지혜는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실수는 한 번이지. 그런데 너희는 계속 만나왔잖아. 이건 습관이고 선택이야. 그리고 배신이야. 그날 이후 민우와 수진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민우는 회사에서 불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었다. 오랜 신뢰를 쌓아온 거래처는 등을 돌렸고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집을 나와 술에 의지하던 그는 결국 채무에 시달리며 비참한 몰골로 전락했다. 수지는 더 참혹했다. 그녀의 직장에도 소문이 퍼졌고 고객들은 그녀를 피했다. 가족들은 수치심에 그녀와 연을 끊었다. 밤마다 휴대폰에 쏟아지는 욕설과 비난, 그리고 배신자라는 낙인. 수지는 홀로 웅크린 채 끝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지혜는 차갑게 모든 걸 정리했다. 민우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가져왔고 법적으로도 자유로워졌다. 수진에게도 상간자 소송을 별도로 진행했다. 그리고 친구들의 동정과 지지 속에서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홀로 걸어 나왔다. 마지막으로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지혜야,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젖어 있었지만 지혜의 눈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다. 수진, 너한테 줄 수 있는 용서는 없어. 넌 내 인생에서 죽은 거야. 뚝, 전화는 차갑게 끊겼다. 며칠 뒤 지혜는 새벽녘 창문을 열었다. 아직 이른 시간 도시의 불빛은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스쳤다. 그 순간 지혜의 눈에서 한 방울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사람을 가장 깊이 베는 건 칼이 아니야. 믿음을 배신하는 순간이지.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베이지 않아.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커튼을 열어젖혔다. 어둠 너머로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의상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